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장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일까요?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리산 깊은 곳에서 7번의 생을 모두 기억했던 한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 뒤에는 저승의 왕, 염라대왕과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농부로 시작해 신라의 화랑으로, 고려의 학자로,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스님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시대를 넘나드는 7번의 삶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선과 악의 경계는 어디에 있으며 얽히고 설킨 업보의 실타래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염라대왕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한 남자의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조선 중종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백두대간의 정기가 서린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는 찾는 이의 발길이 드물어 늘 고요한 청년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해정이라는 이름의 40 중반의 스님이 묵묵히 수행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스님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해정 스님에게는 경천동지할 만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과거 7생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절의 다른 스님들은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정 스님께서 전생을 기억하신다니 당치도 않은 말씀이요. 아무리 수행이 깊다 한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모두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해정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어제 겪은 일처럼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생은 고구려의 농부였소. 그때 내 이름은 을지였지. 평양성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아내와 새 아이를 데리고 살았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풍습, 그들이 입었던 옷의 모양새, 심지어 즐겨 먹던 음식까지 손에 잡힐 듯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역사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었기에 학식이 높은 주지 스님조차 점차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생에서는 신라의 화랑, 진흥으로 태어나 서라벌에서 자랐다네. 나라를 위해 검을 들고 싸웠지. 고구려의 가난한 농부, 신라의 용맹한 화랑, 고려의 고뇌하는 학자, 조선의 정직한 상인, 가장 천대받던 백정, 그리고 남 부러울 것 없던 대부호에 이르기까지. 7번의 생동안 그는 전혀 다른 신분과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정 스님이 이토록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승의 왕, 염라대왕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의 간곡한 청에 해정 스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생을 기억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음 이후 저승에서 염라대왕님과 맺은 약조 때문입니다. 해정 스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첫 번째 생의 마지막 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생에서 나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소. 성실하게 살고자 애썼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 이웃과 밭경계를 두고 다투기도 하고 남의 넉넉한 살림을 시기하며 마음에 탐욕을 품기도 했소. 그는 가족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땅을 일궜지만 가뭄이나 홍수가 들면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기도 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60의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는 두려움 속에 저승의 심판대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선 순간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소. 내 일생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까 두려웠지. 하지만 염라대왕은 예상보다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기록된 명부를 찬찬히 살펴본 대왕은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내 삶을 보니 선행도 있고 악행도 있구나. 허나 너는 아직 진정한 선과 악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구나. 혜정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왕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했지만 그 행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성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보통의 영혼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너는 앞으로 6번의 삶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동안 너는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태어날 것이며 각기 다른 신분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부자로도 가난뱅이로도 권력자로도 천민으로도 살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선인으로도 악인으로도 살아보아야 할 것이다. 혜정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며 태어나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었지만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왕이시여, 어찌하여 악인으로도 살아야 합니까? 그저 선하게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의 물음에 염라대왕은 깊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선이란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인가? 선만을 경험해서는 악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으며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보지 않고서는 선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는 법이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모든 것을 직접 겪고 이해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생에서는 어찌 됩니까? 7번째 생을 마치고 나면 너는 다시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너는 지긋지긋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염라대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여라. 이것은 벌이 아니라 은혜다. 보통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 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허나 너에게는 모든 경험을 축적하여 진정한 지혜를 얻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깊은 고심 끝에 혜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의 2번째 생이 시작되었습니다. 2번째 생에서 그는 신라의 화랑, 진흥으로 태어났습니다. 서라벌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고구려 농부였던 전생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농부 시절의 고된 밭이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생생했지만 이번 생에서는 무예를 연마하고 학문을 닦으며 나라에 충성하는 화랑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생의 경험은 이번 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부였던 시절의 기억 덕분에 그는 다른 화랑들과 달리 백성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백성을 함부로 대할 때도 진흥은 그들의 고됨을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 도왔습니다. 진흥은 다른 화랑들과 달리 참으로 백성을 위하는구나. 화랑도의 수장이 그를 칭찬할 때면 그는 예전에 읽은 책에서 보니 백성의 삶이 참으로 고되다 하였습니다. 라며 전생의 기억을 둘러대곤 했습니다. 그는 용맹한 화랑으로 살며 약자를 돕고 나라를 지키다. 30의 젊은 나이에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다시 염라대왕 앞에 선 그에게 대왕이 물었습니다. 이번 생은 어떠하였느냐? 이번에는 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을 돕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잘했다. 허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음 생에서는 또 다른 경험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그의 윤회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3번째 생에서는 고려의 학자 김문정으로 태어나
학문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했으나 강직한 성품 탓에 다른 관리들의 시기를 받아 유배지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생에서는 조선의 상인 이상복이 되어 정직과 신용으로 장사를 했지만 큰 부자는 되지 못한 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 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가장 천대받던 백정, 박돌치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번 생은 이런 신분입니까? 그는 절망했지만 모든 신분을 겪어보아야 한다는 염라대왕의 말을 기억하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는 소와 돼지를 잡는 일을 하면서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고 남몰래 의술을 공부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치료해주며 신분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생. 그는 전라도의 이름난 대부호, 최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백정으로 살았던 전생의 서러움과 차별을 기억했기에 그는 다른 양반들과 달랐습니다.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했으며 재능 있는 아이들의 학업을 지원했습니다. 바로 이 여섯 번째 삶에서 그는 업보의 인연이 얼마나 무섭고도 신비롭게 이어지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최부자의 집에 남루한 차림의 늙은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이 그를 쫓아내려 할 때 최부자는 그 거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첫 번째 생에서 박경계를 두고 싸웠던 바로 그 이웃이 아닌가. 그 거지는 바로 첫 번째 생에서 농부를 지었던 자신이 탐욕을 부려 밭을 빼앗았던 그 이웃의 환생이었던 것입니다. 최부자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거지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며칠을 머물던 거지는 최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저도 젊었을 적에는 작은 밭이나마 가진 농부였는데 욕심 많은 이웃에게 땅을 빼앗기고 평생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땐 원망이 컸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 제 팔자였겠지요. 최부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거지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수백 년 전의 업보는 그의 삶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최부자는 거지에게 큰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는 제가 선행을 베풀고 싶은 것이니 부디 받아주시오. 거지는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고 며칠 뒤 최부자의 집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최부자는 수백 년을 뛰어넘은 업보의 고리가 마침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새로 부임한 탐관오리가 최부자의 재산을 탐내 그를 모함했습니다. 옥에 갇힌 최부자는 그 관리의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세 번째 생에서 학자였던 자신을 모함하여 유배 보냈던 그 정적의 환생이었습니다. 전생의 원수를 만난 것입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최부자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원하는 다음 생으로 이어져 끝없는 고통의 굴레를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자신의 재산 일부를 나라에 바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산을 많이 잃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자신을 얽매고 있던 또 하나의 업보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망의 일곱 번째 생. 그는 다시 지리산 청년사의 수행승, 바로 지금의 해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일곱 번의 삶을 모두 기억하는 해정 스님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과 악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음을 이해했고 선인에게도 한순간의 탐욕이 깃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를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6번의 삶에서 맺었던 인연들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첫 생의 아내는 이번 생에서 그를 아껴주는 누이로, 신라의 화랑 시절 자신을 따르던 부하는
지금 절의 동자승으로 환생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전생 인연을 넌지시 알려주며 갈등을 풀고 서로를 용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의 청년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정 스님은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7번의 생을 통해 얻은 모든 지혜와 깨달음을 한 권의 책으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7생의 깨달음이라 불리며 후대에 전해진 경전입니다. 삶이란 커다란 학교와 같다. 기쁨에서도 슬픔에서도 성공에서도 실패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의 연속이다. 그러니 지금 내 곁의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책을 완성한 혜정 스님은 자신의 떠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예순이 되던 해가을, 그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들,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스승님,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이제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해탈을 얻으려 한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혜정 스님은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7생을 통해 충분히 배웠고 그 배움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제 너희가 다른 이들을 가르치거라. 그날 밤 혜정 스님은 조용히 좌선한 채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는 염라대왕 앞에 다시 서지 않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윤회의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혜정 스님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좋든 나쁘든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라는 것. 진정한 지혜는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얻어진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업보를 풀어내는 과정일지도 모르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귀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혜정 스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이 삶을 통해 배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이처럼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찾아 여러분과 나누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혜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선한 업을 쌓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인연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주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장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일까요?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리산 깊은 곳에서 7번의 생을 모두 기억했던 한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 뒤에는 저승의 왕, 염라대왕과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농부로 시작해 신라의 화랑으로 고려의 학자로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스님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시대를 넘나드는 7번의 삶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선과 악의 경계는 어디에 있으며 얽히고 설킨 업보의 실타래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염라대왕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한 남자의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조선 중종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백두대간의 정기가 서린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는 찾는 이의 발길이 드물어 늘 고요한 청년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해정이라는 이름의 40 중반의 스님이 묵묵히 수행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스님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해정 스님에게는 경천동지할 만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과거 7생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절의 다른 스님들은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정 스님께서 전생을 기억하신다니 당치도 않은 말씀이요. 아무리 수행이 깊다 한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모두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해정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어제 겪은 일처럼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생은 고구려의 농부였소. 그때 내 이름은 을지였지. 평양성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아내와 세 아이를 데리고 살았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풍습, 그들이 입었던 옷의 모양새, 심지어 즐겨 먹던 음식까지 손에 잡힐 듯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역사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었기에 학식이 높은 주지 스님조차 점차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생에서는 신라의 화랑, 지능으로 태어나 서라벌에서 자랐다네. 나라를 위해 검을 들고 싸웠지. 고구려의 가난한 농부, 신라의 용맹한 화랑, 고려의 고뇌하는 학자, 조선의 정직한 상인, 가장 천대받던 백정, 그리고 남 부러울 것 없던 대부호에 이르기까지. 7번의 생 동안 그는 전혀 다른 신분과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정 스님이 이토록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승의 왕, 염라대왕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의 간곡한 청에 해정 스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생을 기억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음 이후 저승에서 염라대왕님과 맺은 약조 때문입니다. 해정 스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첫 번째 생의 마지막 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생에서 나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소. 성실하게 살고자 애썼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 이웃과 밭경계를 두고 다투기도 하고 남의 넉넉한 살림을 시기하며 마음에 탐욕을 품기도 했소. 그는 가족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땅을 일궜지만 가뭄이나 홍수가 들면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기도 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60의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는 두려움 속에 저승의 심판대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선 순간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소. 내 일생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까 두려웠지. 하지만 염라대왕은 예상보다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기록된 명부를 찬찬히 살펴본 대왕은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내 삶을 보니 선행도 있고 악행도 있구나. 허나 너는 아직 진정한 선과 악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구나. 해정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왕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했지만 그 행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성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보통의 영혼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너는 앞으로 6번의 삶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동안 너는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태어날 것이며 각기 다른 신분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부자로도 가난뱅이로도 권력자로도
천민으로도 살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선인으로도 악인으로도 살아보아야 할 것이다. 혜정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며 태어나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었지만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왕이시여, 어찌하여 악인으로도 살아야 합니까? 그저 선하게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의 물음에 염라대왕은 깊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선이란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인가? 선만을 경험해서는 악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으며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보지 않고서는 선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는 법이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모든 것을 직접 겪고 이해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생에서는 어찌 됩니까? 7번째 생을 마치고 나면 너는 다시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너는 지긋지긋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염라대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여라. 이것은 벌이 아니라 은혜다. 보통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 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허나 너에게는 모든 경험을 축적하여 진정한 지혜를 얻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깊은 고심 끝에 혜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의 2번째 생이 시작되었습니다. 2번째 생에서 그는 신라의 화랑, 진흥으로 태어났습니다. 서라벌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고구려 농부였던 전생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농부 시절의 고된 밭이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생생했지만 이번 생에서는 무예를 연마하고 학문을 닦으며 나라에 충성하는 화랑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생의 경험은 이번 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부였던 시절의 기억 덕분에 그는 다른 화랑들과 달리 백성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백성을 함부로 대할 때도 진흥은 그들의 고됨을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 도왔습니다. 진흥은 다른 화랑들과 달리 참으로 백성을 위하는구나. 화랑도의 수장이 그를 칭찬할 때면 그는 예전에 읽은 책에서 보니 백성의 삶이 참으로 고되다 하였습니다. 라며 전생의 기억을 둘러대곤 했습니다. 그는 용맹한 화랑으로 살며 약자를 돕고 나라를 지키다. 30의 젊은 나이에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다시 염라대왕 앞에 선 그에게 대왕이 물었습니다. 이번 생은 어떠하였느냐? 이번에는 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을 돕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잘했다. 허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음 생에서는 또 다른 경험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그의 윤회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3번째 생에서는 고려의 학자 김문정으로 태어나 학문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했으나 강직한 성품 탓에 다른 관리들의 시기를 받아 유배지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4번째 생에서는 조선의 상인 이상복이 되어 정직과 신용으로 장사를 했지만 큰 부자는 되지 못한 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5번째 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가장 천대받던 백정, 박돌치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번 생은 이런 신분입니까? 그는 절망했지만 모든 신분을 겪어보아야 한다는 염라대왕의 말을 기억하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는 소와 돼지를 잡는 일을 하면서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고 남몰래 의술을 공부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치료해주며 신분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생, 그는 전라도의 이름난 대부호, 최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백정으로 살았던 전생의 서러움과 차별을 기억했기에 그는 다른 양반들과 달랐습니다.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했으며 재능 있는 아이들의 학업을 지원했습니다. 바로 이 6번째 삶에서 그는 업보의 인연이 얼마나 무섭고도 신비롭게 이어지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최 부자의 집에 남루한 차림의 늙은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이 그를 쫓아내려 할 때 최 부자는 그 거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첫 번째 생에서 박경계를 두고 싸웠던 바로 그 이웃이 아닌가. 그 거지는 바로 첫 번째 생에서 농부를 지었던 자신이 탐욕을 부려 밭을 빼앗았던 그 이웃의 환생이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거지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며칠을 머물던 거지는 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저도 젊었을 적에는 작은 밭이나마 가진 농부였는데 욕심 많은 이웃에게 땅을 빼앗기고 평생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땐 원망이 컸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 제 팔자였겠지요. 최 부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거지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수백 년 전의 업보는 그의 삶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거지에게 큰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는 제가 선행을 베풀고 싶은 것이니 부디 받아주시오. 거지는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고 며칠 뒤 최 부자의 집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최 부자는 수백 년을 뛰어넘은 업보의 고리가 마침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새로 부임한 탐관오리가 최 부자의 재산을 탐내 그를 모함했습니다. 옥에 갇힌 최 부자는 그 관리의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세 번째 생에서 학자였던 자신을 모함하여 유배 보냈던 그 정적의 환생이었습니다. 전생의 원수를 만난 것입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최 부자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원하는 다음 생으로 이어져 끝없는 고통의 굴레를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자신의 재산 일부를 나라에 바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산을 많이 잃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자신을 얽매고 있던 또 하나의 업보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망의 7번째 생. 그는 다시 지리산 청년사의 수행승, 바로 지금의 혜정으로 태어났습니다. 7번의 삶을 모두 기억하는 혜정 스님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과 악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음을 이해했고 선인에게도 한순간의 탐욕이 깃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를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6번의 삶에서 맺었던 인연들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첫 생의 아내는 이번 생에서 그를 아껴주는 누이로, 신라의 화랑 시절 자신을 따르던 부하는 지금 절의 동자승으로 환생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전생 인연을 넌지시 알려주며 갈등을 풀고 서로를 용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청년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정 스님은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7번의 생을 통해 얻은 모든 지혜와 깨달음을 한 권의 책으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7생의 깨달음이라 불리며 후대에 전해진 경전입니다. 삶이란 커다란 학교와 같다. 기쁨에서도 슬픔에서도 성공에서도 실패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의 연속이다.
그러니 지금 내 곁에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책을 완성한 혜정 스님은 자신의 떠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60이 되던 해가을, 그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들,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스승님,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이제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해탈을 얻으려 한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혜정 스님은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7생을 통해 충분히 배웠고 그 배움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제 너희가 다른 이들을 가르치거라. 그날 밤 혜정 스님은 조용히 좌선한 채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는 염라대왕 앞에 다시 서지 않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윤회의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혜정 스님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좋든 나쁘든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라는 것. 진정한 지혜는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얻어진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업보를 풀어내는 과정일지도 모르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귀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혜정 스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이 삶을 통해 배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이처럼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찾아 여러분과 나누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혜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선한 업을 쌓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인연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주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장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일까요?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리산 깊은 곳에서 7번의 생을 모두 기억했던 한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 뒤에는 저승의 왕, 염라대왕과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농부로 시작해 신라의 화랑으로, 고려의 학자로,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스님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시대를 넘나드는 7번의 삶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선과 악의 경계는 어디에 있으며 얽히고 설킨 업보의 실타래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염라대왕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한 남자의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조선 중종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백두대간의 정기가 서린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는 찾는 이의 발길이 드물어 늘 고요한 청년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혜정이라는 이름의 40 중반의 스님이 묵묵히 수행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스님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혜정 스님에게는 경천동지할 만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과거 7생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절의 다른 스님들은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혜정 스님께서 전생을 기억하신다니 당치도 않은 말씀이요. 아무리 수행이 깊다 한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모두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혜정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어제 겪은 일처럼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생은 고구려의 농부였소. 그때 내 이름은 을지였지. 평양성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아내와 새 아이를 데리고 살았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풍습, 그들이 입었던 옷의 모양새, 심지어 즐겨 먹던 음식까지 손에 잡힐 듯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역사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었기에 학식이 높은 주지 스님조차 점차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생에서는 신라의 화랑, 지능으로 태어나 서라벌에서 자랐다네. 나라를 위해 검을 들고 싸웠지. 고구려의 가난한 농부, 신라의 용맹한 화랑, 고려의 고뇌하는 학자, 조선의 정직한 상인, 가장 천대받던 백정, 그리고 남 부러울 것 없던 대부호에 이르기까지. 7번의 생동안 그는 전혀 다른 신분과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혜정 스님이 이토록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승의 왕, 염라대왕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의 간곡한 청에 혜정 스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생을 기억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음 이후 저승에서 염라대왕님과 맺은 약조 때문입니다. 혜정 스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첫 번째 생의 마지막 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생에서 나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소. 성실하게 살고자 애썼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 이웃과 밭경계를 두고 다투기도 하고 남의 넉넉한 살림을 시기하며 마음에 탐욕을 품기도 했소. 그는 가족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땅을 일궜지만 가뭄이나 홍수가 들면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기도 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60의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는 두려움 속에 저승의 심판대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선 순간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소. 내 일생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까 두려웠지. 하지만 염라대왕은 예상보다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기록된 명부를 찬찬히 살펴본 대왕은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내 삶을 보니 선행도 있고 악행도 있구나. 허나 너는 아직 진정한 선과 악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구나. 혜정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왕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했지만 그 행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성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보통의 영혼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너는 앞으로 6번의 삶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동안 너는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태어날 것이며 각기 다른 신분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부자로도 가난뱅이로도 권력자로도 천민으로도 살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선인으로도 악인으로도 살아보아야 할 것이다. 혜정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며 태어나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었지만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왕이시여, 어찌하여 악인으로도 살아야 합니까? 그저 선하게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의 물음에 염라대왕은 깊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선이란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인가? 선만을 경험해서는 악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으며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보지 않고서는 선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는 법이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모든 것을 직접 겪고 이해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생에서는 어찌 됩니까? 7번째 생을 마치고 나면
너는 다시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너는 지긋지긋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염라대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여라. 이것은 벌이 아니라 은혜다. 보통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 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허나 너에게는 모든 경험을 축적하여 진정한 지혜를 얻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깊은 고심 끝에 혜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의 두 번째 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에서 그는 신라의 화랑, 진흥으로 태어났습니다. 서라벌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고구려 농부였던 전생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농부 시절의 고된 밭이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생생했지만 이번 생에서는 무예를 연마하고 학문을 닦으며 나라에 충성하는 화랑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생의 경험은 이번 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부였던 시절의 기억 덕분에 그는 다른 화랑들과 달리 백성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백성을 함부로 대할 때도 진흥은 그들의 고됨을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 도왔습니다. 진흥은 다른 화랑들과 달리 참으로 백성을 위하는구나. 화랑도의 수장이 그를 칭찬할 때면 그는 예전에 읽은 책에서 보니 백성의 삶이 참으로 고되다 하였습니다. 라며 전생의 기억을 둘러대곤 했습니다. 그는 용맹한 화랑으로 살며 약자를 돕고 나라를 지키다. 30의 젊은 나이에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다시 염라대왕 앞에 선 그에게 대왕이 물었습니다. 이번 생은 어떠하였느냐? 이번에는 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을 돕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잘했다. 허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음 생에서는 또 다른 경험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그의 윤회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생에서는 고려의 학자 김문정으로 태어나 학문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했으나 강직한 성품 탓에 다른 관리들의 시기를 받아 유배지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생에서는 조선의 상인 이상복이 되어 정직과 신용으로 장사를 했지만 큰 부자는 되지 못한 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 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가장 천대받던 백정, 박돌치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번 생은 이런 신분입니까? 그는 절망했지만 모든 신분을 겪어보아야 한다는 염라대왕의 말을 기억하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는 소와 돼지를 잡는 일을 하면서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고 남몰래 의술을 공부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치료해주며 신분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생. 그는 전라도의 이름난 대부호, 최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백정으로 살았던 전생의 서러움과 차별을 기억했기에 그는 다른 양반들과 달랐습니다.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했으며 재능 있는 아이들의 학업을 지원했습니다. 바로 이 여섯 번째 삶에서 그는 업보의 인연이 얼마나 무섭고도 신비롭게 이어지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최부자의 집에 남루한 차림의 늙은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이 그를 쫓아내려 할 때 최부자는 그 거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첫 번째 생에서 박경계를 두고 싸웠던 바로 그 이웃이 아닌가. 그 거지는 바로 첫 번째 생에서 농부를 지었던 자신이 탐욕을 부려 밭을 빼앗았던 그 이웃의 환생이었던 것입니다. 최부자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거지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며칠을 머물던 거지는 최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저도 젊었을 적에는 작은 밭이나마 가진 농부였는데
욕심 많은 이웃에게 땅을 빼앗기고 평생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땐 원망이 컸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 제 팔자였겠지요. 최 부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거지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수백 년 전의 업보는 그의 삶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거지에게 큰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는 제가 선행을 베풀고 싶은 것이니 부디 받아주시오. 거지는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고 며칠 뒤 최 부자의 집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최 부자는 수백 년을 뛰어넘은 업보의 고리가 마침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새로 부임한 탐관오리가 최 부자의 재산을 탐내 그를 모함했습니다. 옥에 갇힌 최 부자는 그 관리의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세 번째 생에서 학자였던 자신을 모함하여 유배 보냈던 그 정적의 환생이었습니다. 전생의 원수를 만난 것입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최 부자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원하는 다음 생으로 이어져 끝없는 고통의 굴레를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자신의 재산 일부를 나라에 바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산을 많이 잃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자신을 얽매고 있던 또 하나의 업보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망의 7번째 생, 그는 다시 지리산 청년사의 수행승, 바로 지금의 혜정으로 태어났습니다. 7번의 삶을 모두 기억하는 혜정 스님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과 악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음을 이해했고 선인에게도 한순간의 탐욕이 깃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를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6번의 삶에서 맺었던 인연들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첫 생의 아내는 이번 생에서 그를 아껴주는 누이로, 신라의 화랑 시절 자신을 따르던 부하는 지금 절의 동자승으로 환생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전생 인연을 넌지시 알려주며 갈등을 풀고 서로를 용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청년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정 스님은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7번의 생을 통해 얻은 모든 지혜와 깨달음을 한 권의 책으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7생의 깨달음이라 불리며 후대에 전해진 경전입니다. 삶이란 커다란 학교와 같다. 기쁨에서도 슬픔에서도 성공에서도 실패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의 연속이다. 그러니 지금 내 곁의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책을 완성한 혜정 스님은 자신의 떠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예순이 되던 해가을, 그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들,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스승님,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이제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해탈을 얻으려 한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혜정 스님은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7생을 통해 충분히 배웠고 그 배움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제 너희가 다른 이들을 가르치거라. 그날 밤 혜정 스님은 조용히 좌선한 채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는 염라대왕 앞에 다시 서지 않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윤회의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혜정 스님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좋든 나쁘든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라는 것. 진정한 지혜는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얻어진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업보를 풀어내는 과정일지도 모르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귀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혜정 스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이 삶을 통해 배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이처럼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찾아 여러분과 나누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혜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선한 업을 쌓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인연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주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장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일까요?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리산 깊은 곳에서 7번의 생을 모두 기억했던 한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 뒤에는 저승의 왕, 염라대왕과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농부로 시작해 신라의 화랑으로 고려의 학자로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스님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시대를 넘나드는 7번의 삶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선과 악의 경계는 어디에 있으며 얽히고 설킨 업보의 실타래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염라대왕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한 남자의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조선 중종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백두대간의 정기가 서린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는 찾는 이의 발길이 드물어 늘 고요한 청년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혜정이라는 이름의 40 중반의 스님이 묵묵히 수행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스님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혜정 스님에게는 경천동지할 만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과거 7생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절의 다른 스님들은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혜정 스님께서 전생을 기억하신다니 당치도 않은 말씀이요. 아무리 수행이 깊다 한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모두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혜정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어제 겪은 일처럼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생은 고구려의 농부였소. 그때 내 이름은 을지였지. 평양성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아내와 새 아이를 데리고 살았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풍습, 그들이 입었던 옷의 모양새, 심지어 즐겨 먹던 음식까지 손에 잡힐 듯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역사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었기에 학식이 높은 주지 스님조차 점차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생에서는 신라의 화랑, 진흥으로 태어나 서라벌에서 자랐다네. 나라를 위해 검을 들고 싸웠지. 고구려의 가난한 농부, 신라의 용맹한 화랑, 고려의 고뇌하는 학자, 조선의 정직한 상인, 가장 천대받던 백정, 그리고 남 부러울 것 없던 대부호에 이르기까지. 7번의 생 동안 그는 전혀 다른 신분과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혜정 스님이 이토록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승의 왕, 염라대왕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